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즌 초 드디어 감독다운 감독을 만난 건가 하며 설렘을 느꼈던 것도 잠시 몸과 마음의 부상은 물론이고 이리저리 호구만 잡히다가 한 시즌을 날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요.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번 맨시티전은 뭔가 조금은 더 특별했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스널과 우승 마지막 경쟁을 하기 위해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아스널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발끝에 달린 골 하나하나가 축포 역할을 하는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죠. 더군다나 소니가 인터뷰에서 남은 경기 모두에서 한 팀이 돼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쏟아내겠다고 말했듯 토트넘 입장에서도 4연패에서 탈출한 기세를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죠. 그만큼 맨시티전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의 활약상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나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2015년 이후 리그 최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받기 때문이기도 했죠. 리그 15경기 포함 공식전 18경기에서 뛰면서 8골 4도움을 기록한 저격수인 셈인데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손흥민이 기대된다. 우리는 마음을 나눈 사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지금 영국 현지 언론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이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고 한 발언이나 펩 감독의 마음을 나눈 사이라고 한 발언을 짬뽕시켜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파기와 맨시티와의 교감에 대한 소설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시티 경기를 둘러싼 손흥민과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말말말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절하게 손흥민 선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상의 시즌 종료를 알린 맨시티전을 끝으로 토트넘은 작년보다 크게 선전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나 구단에게나 칼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답답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종신계약설, 이적설은 오래된 떡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며 이번엔 확실히 다르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수면 위로 드러난 증거만 모아서 봐도 여전히 재계약을 하지 않은 손흥민은 최소한 토트넘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기존 계약은 내년 여름에 끝나는데요. 최근 손흥민이 재계약을 거부하며 이제는 더 이상 소위 말해 호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히 밝힌 겁니다. 곧 만 32살인 손흥민을 무려 2026년까지 붙잡아두려는 토트넘 레비 회장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긴 건데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트넘이 싫어서가 아니라 레비 회장이 제대로 된 조건을 맞춰주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정에 의존해 남아있으라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은 소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진 않으려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오는 2025년 여름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토트넘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소니의 미래에 토트넘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레비 회장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어떻게든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서두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이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보스만 룰이라는 규칙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규칙이 발동되는 순간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FA로 풀리기 때문에 소속 구단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선수가 개별적으로 다른 구단과 접촉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스만 룰이 적용된 첫 해에는 많은 클럽들이 핵심 선수들을 빼앗겨버린 역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어떻게든 서두르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죠.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재 계약 조건에 따라 1년 연장 옵션을 강제로 발동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을 붙잡으려는 토트넘과 어떻게든 토트넘에 탈출하려는 손흥민 선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그리고 재계약 파기 문제는 바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4번째로 재계약하면서까지 붙잡아두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손흥민을 미끼로 쓰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시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토트넘의 손흥민 죽이기의 실체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구단의 실체를 알게 된 토트넘 선수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영국 현지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의 재계약이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소니가 토트넘을 떠날 것은 확정적이고 차후 행선지는 반드시 EPL팀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기사를 풀어나갑니다. 기자에 따르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재 계약은 2025년 여름에 끝나게 되는데 이는 앞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계약을 위한 조건 중 하나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이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좀 신기합니다. 챔피언스리그나 우승컵 등 커리어 때문이었으면 이미 진즉 나갔어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상황은 빠르게 진행 중이었으나 시즌 마지막 4연패 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며 재계약 파기와 이적 소리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는 손흥민의 계약 진행 상황을 분석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말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팀에 최대한 오래 남기려 해왔다는 건 여러 정황상 사실이다. 이런 논의들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고 토트넘은 다음 협상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손흥민의 사인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잡아두려는 이유가 단지 팀의 전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레비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손흥민의 커리어나 비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었다. 레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손흥민을 적으로 만나게 될 상황이며 특히 그가 이적할 팀이 맨시티 등 EPL팀이라는 루머들이 점차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더더욱 재계약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적인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돈 이야기만 한다 해도 손흥민은 꼭 잡아둬야만 하는 선수였다. 손흥민은 아시아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다. 그가 벌어들이는 돈이라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재계약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는 지금 토트넘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구단에 대한 만족감까지 높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원할 것이면 자명하다. 오히려 구단에서 이를 악용해 작은 숫자가 적힌 계약서를 들이밀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요. 사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짠돌이 레비 회장은 장사꾼 중의 장사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단단히 호구 잡힌 착하고 선실한 선수들에게 도통 지갑을 열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고 하지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우리 소니가 끝까지 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하는 척하고 토트넘에서 전설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가스라이팅하던 레비 회장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재계약 흐름대로라면 계약서 사인 후 전열을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탰을 소니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소년에서 성숙한 수컷으로 거듭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메디슨 같은 후배들을 거두어 사회화시키고 있고 팀 플레이어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는 카리스마도 보여주고 있죠. 계약권에 대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토트넘은 절대 남지 마라, 패배주의가 만연한 팀이다 등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끝까지 이기적인 대머리 레비 회장의 농간에 손흥민과 우리 팬들이 깜빡 속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무리뉴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에 대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아니라 맨시티처럼 다른 최상위권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슴에 꽂힌 그의 칭찬이 있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나는 손흥민을 한국 선수로 보지 않는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우승할 수 있고 최고의 팀에서 뛸 수 있다. 공격수로서 현대적인 기동력을 갖췄고 리더십도 훌륭하다. 소니는 행복한 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른스럽기도 하다. 하루빨리 소니가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저 역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아닌 곳에서 어떤 트로피라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인데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맨시티에서 덕배가 크로스하며 손흥민이 정확히 받아치고 달려나가 골망을 흔드는 홀란드와 세트플레이를 하며 골대 앞에서 합작골을 뽑아내는 노련한 중견수로 뛰는 모습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막바지에 이미 결판 났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